지금 해병대 지금 이 수뇌부 네. 해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병대 장성급 이상이 전원 특정 라인 그래서 구체로 얘기하면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만 다 채워져 있다 뭐 이런 네. 거를 그런 내용이 네. 지금 최근에 네. 그걸 확인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실래요? 그게 또 채병 사건과 어떤 또 상관관계가 좀 뭐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네. 우선은 지금 해병대에 있는 장군이 10여 명이 있는데 네. 그 전원이 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해병대에 들어오는 장교의 출신들은 다양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임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첫 번째가 이제 해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생도 생활을 거쳐서 이제 해군을 선택하지 않고 해병대를 선택하면 해병대에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제 학사사관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병대 ROTC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주대학교라든지 이제 뭐 그 해양대학교라든지 해병대. 거길 나오시면 또 해병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육군 ROTC 학군단을 마치고 나서도 선택을 해병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병대 장교가 되는 건데, 그 비율을 각각 임관한 비율을 본다면은 전체의 약 10% 수준이 안 되는 게 이제 해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50%가 학사사관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ROTC는 한 10% 정도 되고요. 또 육군 ROTC가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는 그러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전체 장교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임관할 때입니다. 임관할 때. 예. 그러면 사관학교 출신은 전체 10% 정도다. 10% 수준도 안 될 겁니다. 돼. 예. 예. 근데 이 분들이 전체 장군을 장악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 지휘부를 다 이제 말하자면 네. 독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4년간 생도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끈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대학에서 이제 다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오는 케이스일 텐데, 4년간 동고동락을 같이 한 분들이 이제 해병대에 오셔서도 끝까지 이제 다 이제 별까지 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왜 그들만이 독식을 해야 되는가? 이 중에 뭐 한 두세 명 정도는 끼면 안 되나? 한 14명 정도 있는 중에 한 두세 명은 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육군은 실제로 한 70% 될까요? 70%가 육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이제 비사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왜 해병대는 단 한 명도 껴주지 않을까? 왜 특정 출신이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왜 최상병 사건에서 이 해병대 수뇌부들은 했던 말도 번복을 하고 저러고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건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제가 전역한 이후로 해병대 관련된 단체 활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해병대 갔다 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 저도 제 생업이 바쁘고 이제 바삐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하면서 많은 해병대 출신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해병대 전후에 계시는 분도 만났고요. 여러 이제 해병대 예비역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을 종합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한 거죠.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로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이나 이런 것을 하시길래 근거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쫙 확인해 보니까 장군은 다 독식을 한 거죠. 특정 출신이 다 모든 자리를 차지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조직의 사고가 획일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라인에 따라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해사 출신 분들이 장악을 했으니까 비사 출신한테는 자리를 안 내어주고, 그럼 비사 출신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사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좋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겠죠. 그게 뭐 사실 어느 출신이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능력이라는 네. 것이.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저도 그 상당히 이례적으로 봤는데 그 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당연히 이제 회사 예. 출신이고 예. 근데 지난번에 양심 선언 비슷하게 그 이제 공수처에다가 그 진술 한 분 있잖아요. 중령 한 분. 아, 예, 그 예. 중앙수사대장. 예, 그죠? 중수대장. 예. 그분이 회사 출신이더라고요. 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거 참 진짜 어려운 네. 일일 텐데, 그죠? 그쵸. 이제 본인이 출세 가도가 예정이 돼 그러니까, 있는데. 예. 저 사람은 저걸로 인해서 이제 뭐 거의 자기 어떤 저거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실을 위해서 네. 나름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독점 구도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중령이니까 그렇고 예. 한 장군 이상은 10여 명 중에 지금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비사 출신은. 최근에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안배 차원에서 주셨는지는 몰라도 어쩌다 이제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없는 일이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임기제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그 역할만 맡고 진급 없이 전역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아예 그냥 차단을 아니 그 시켜버리는 원스타도 거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원스타만 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간혹 있었습니다. 임기제로 그냥. 예, 근데 현재는 요 근래에는 없다라는 거죠. 요 통계가 언제 통계입니까? 몇 년도? 이게 이제 최근 근 거예요? 5년에 최근 대한 5년? 5년에 대한 통계이고요. 근데 장성급 자리에 전혀 없는 거예요? 비사관학교가? 없습니다. 대단하네. 더구나 이 해병대는 좁아서 인원이 네. 많지도 않고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좁은 자리를 이렇게 특정 어떤 그 라인에서 다 차지하고 있으면 네. 그런 집단적인 사고 네. 또 비슷한 어떤 가치관, 같이 동락하면서 네. 그런 동지애 같은 걸로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민간 검찰을 이제 일반 검찰을 많이 비판할 때 그 논거 중에 하나가 그 검사 동일체 원칙 그걸 많이 네.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랑 다 통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럼 해사 동일체가 되는 건가요? 사관학교 그거 대단하죠.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육사나 이런 데는 이제 워낙 노출도 많이 되고 네. 자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제 뭐 자꾸 이제 예. 균형을 좀 취하라고 이제 많이 좀 네. 혼합하고 비사 출신도 기회도 네. 많이 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각지 됐네요, 이 해병대가. 예.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네. 해사 출신은 임관할 때 10%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소령이 몇 퍼센트를 해사 출신이 소령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한 20% 됩니다. 연관급에서부터는 네. 이제 그 이제 숫자가 더 달라지네요. 높아지는 거네요. 거죠. 그리고 중령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50%까지 올라갑니다. 중령서부터는. 그리고 대령으로 가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이 되면 100% 독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사 출신이든 해사 출신이든 정말 용맹하고 우리 대원들을 잘 통솔을 해서 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회사 출신만 독점을 한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그분들이 평가를 잘 받고 그렇게 하는 그 근거나 이런 부분도 믿을 수가 없죠. 이분들이 이제 올라갈 때에 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네. 거기도 역시나 회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후배끼리 이제 그냥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예. 하는 게 돼버리는 건데 아니 뭐 군에서든 뭐 어느 조직에서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네. 이렇게 완전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회로 치면 그냥 한 대학 출신이 그냥 독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저는 제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제가 생길 이 해병대 관련된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던 사람인데 이걸 이 최상병 건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것까지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최상병 건에서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그리고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제대로 된 행동을 했다면은 제가 이걸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령관답게 행동을 하고 사단장이 사단장답게 행동해서 책임을 짓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역시 해사는 달라도 다르다
라는 말을 들었지 저 나쁜 놈들 이런 소리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군에서 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네. 뭐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장교들끼리도 그러고 뭐 또 병이나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왜 사관학교 출신이 좀 제대로 하면 역시 사관학교 네. 출신이 달라. 예. 그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복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중대장 중에 해사 출신 중대장도 계셨는데 정말 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해사 출신 해병대 장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트고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비사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계층으로 나눠 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그런 지난번에 그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중수대장 같은 분은 사관학교 출신인데도 직속상간에 좀 예. 맞서는 네. 그런 증언을 해주고 뭐 이런 분들은 또 훌륭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렇죠. 나중에 뭐 수사 결과가 또 예. 모든 걸 말해주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그 양심껏 장교의 양심 소신껏 한 가지 공교로운 것은 네. 우리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피의 혐의라고 해야 되나요? 피의 사실. 피의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네. 넘긴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포 7대 대장과 포 11대 대장입니다. 이분들은 다 비사 출신이시고요. 네. 특히나 포 7대 대장의 경우에는 해병대 병 출신입니다. 그리고 3부자 해병입니다. 그리고 그분 이제 형하고 장교로 해관 89기로 동반 입대한 그런 또 재밌는 이력이 있는 해병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처벌 기조라든지 이런 게 좀 보여지는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라든지 그 밑에 여단장이 있고 예, 또. 박상현 7여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사 출신이거든요. 쏙 빠졌습니다. 공교로운 좀 것인지 공교롭다. 이것이 뭐 꼬리 자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 대상자로 올렸던 사람, 경찰에 이첩했던 사람은 8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가 그걸 다시 회수해 가가지고 조사본부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2명으로 좁혀서 경찰에 혐의자를 적시해서 넘겼는데 그게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비사관학교 출신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학사 사관으로 임관하셨죠. 그렇죠. 뭐 이제 영어로 OCS라고 하는데 예. 보통 이렇게 학사 사관 장교 네, 뭐 줄여서 뭐 사관 몇 기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기수가 예, 예. 나가는 것던데 이게 이제 또 간부 후보생이라고도 하죠. 네. 해관 줄여서 해관 뭐 이렇게 그래서 또 뭐 그러는데. 뭐 다른 표현은 또 뭐 사후라고 이렇게 네, 사관 예. 후보생 예.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포로 봐서는 오히려 그게 그쪽 출신들이 훨씬 많은데도 네.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퍼센테지에서 특히 장군으로 가서는 완전히 뭐 100%다. 네, 야, 이게 진짜 사각지대네 이게. 네. 그리고 역대 해병대 사령관 중 사령관들도 거의 뭐 비사관학교 출신이 한 적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네. 제외하고 특정 시점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해사 출신이 독점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이 임기제로 이렇게 주어서 이제 안배 차원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배 차원에서 왜 임기제를 주는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준장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해병대에서는 사단장을 해야지 비로소 사령관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는 길목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뭐 육군으로 치면 육군도 네. 사단장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더 고위지로 올라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리로 많이 인식이 되고 뭐 해군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함대 사령관 뭐 예. 이런 자리들 이제 해병도 이제 뭐 1사단장 있고 2사단장 있고 또 여단장도 있고 예. 그런 자리들이 거의 이제 비사 출신들은 힘든 그런 구조. 네. 그리고 해병 전후회장도 그러면 또 유사한가요? 예, 뭐 지금 이제 해병대 전후에
중앙회죠. 네. 거기에 이제 총재라고 칭하고 있는데 역대 사령관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전통인가 보네요.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항상 이제 그 역대 사령관을 지낸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여태껏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는데 사실 뭐 사령관 출신이 하시는 것은 뭐 저는 비판하는 생각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 자체를 뭐 예. 비판할 건 아니죠. 근데 뭐 계속 하셔도 저는 뭐 큰 뭐 관심은 없는데 다만 해병대 전우회라고 하는 곳이 현역 해병과 예비역 해병을 위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그분들은 외면하고 숨죽여 지내고 계세요. 맞아요. 성명 뭐 하나 발표했는데도 뭐 입장도 상당히 모호하고 네. 이게 뭐 정체성이 뭔지 좀 오히려 네. 가장 뭐 큰 목소리를 내줘야 될 네. 해병대 전후회에서 좀 이상한 네. 성명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우리 최상병이 순직한 게 7월이고 저희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이제 나서게 된 것이 8월 달입니다. 왜 8월 달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느냐? 전후회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이제 입장을 표명하든 풀어나가길 바랬거든요. 좀 지켜보고. 예.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질 않으셨어요. 입장문이라는 걸 냈는데 이것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박정훈 대령한테 말하는 것인가도 모를 정도의 주어가 없는 입장문을 네. 총 2차례를 그 당시에 내놓으셨죠. 그래서 저희는 8월 달에 이제 결성이 되었고, 이제 전후회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제가 오픈 카톡방하고 밴드에다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이런 키워드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 모은 분이 지금 68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자생해서 가고 있는데 왜 기존의 전체 100만 해병을 대변한다고 사칭해 오신 해병대 전후회들은 왜 최상병 사건에서는 입을 꾹 닫고서 여기 안 끼려고 요리조리 빼고 계신지 묻질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병대 전후회장하고 뭐 혹시 대화를 한 적이 있나요? 이 최상병 최해병 사건으로? 제가 간다고 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한번 가봤어요. 예고 네. 없이 가봤는데 네. 거기에 사무총장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넌 여태껏 전후회 활동도 한번 한지도 않은 게 왜 와서 이렇게 비판만 늘어놓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해줬죠. 해병대 전후회 정관에는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은 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네. 회원으로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이곳의 입장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거를 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전체 대한민국 해병대 전후회 사람들을 모아 놨을 때 10,000명이 안 될 겁니다. 네. 10,000명이 안 되는데요. 맨날 100만 해병대, 100만 해병대 가족 이런 소리를 하고 거기다가 뻥튀기를 해. 해병대 원래 이빨이 세신 거 아시죠? 곱하기 얼마를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또 해병대가 좀 이빨이 있는 거 또 저기 작가님도 아시죠? 해군 근무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까지 뻥튀기를 해갖고 지금 핵가족 시대인데 5명으로 뻥튀기를 해서 500만 해병 가족이라고 뻥튀기를 또 합니다. 항상 그런 거를 이제 글에다가 넣어놔요. 신년사든 뭐든 100만 해병. 저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이렇게 비겁하게 자꾸 내빼는 해병대 전후회에 동의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발 해병대 전후회 분들은 정신 좀 차리고 최상병 사건에서 정의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전후회하고 뭐 최근에 또 뭐 조금 또 뭐 부딪힌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뭐 저기 전후회하고 부딪힌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해병대 회관이 하나 생깁니다. 굉장히 그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본래는 신길동에 회관을 새로 하나 짓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신길동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위례에 이제 밀리토피아라고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이제 전환해서 주겠다라고 이제 선회된 것이죠. 주체가 어디예요, 그게? 그게 아마 국군복지단 뭐 이렇게 이제 속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해병대 전후회 차원에서 뭐 전후회가 아니라 이제 그건 해병대로 아니고. 주는 겁니다. 해병대로 이제 그게 넘어가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좀 불쾌하였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지만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최상병이 순직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밀리토피아가 빠르게 이제 추진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 사령부에서 1월 16일에 해병대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설명회를 갖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를 비롯한 예비역들이 참석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하니 해병대 전우회만 참석할 수 있다. 해병대 전우회의 회장 아니면 뭐 연합회 회장, 지역 단위의 회장 뭐 이런 저기만 참석할 수 있고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공지한 것에 따르면요. 해병대 친목 단체도 해당합니다. 저희가 뭐 친목을 위주로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은 친목 단체도 되는데 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안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해병대 갈라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병대 사령부에서. 아니 이게 뭐 전국 예비역 연대가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 없잖아요. 특정 그렇죠. 정당하고 뭐 연대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딱 바라는 것은요. 최상병 특검법만 통과시켜주면 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압을 중지시켜달라.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이지 특정 정당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특검법을 계속 논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이제 빠져 계시잖아요. 근데 나머지 정당은 다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로 보는 게 맞죠. 저희는 특정한 무슨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순직한 우리 후배 최상병에 대해서 그 원혼을 좀 달래주자. 그러려면은 특검법이 통과되어야지 하지 지금 수사당국 하에서는 백날 해도 안 된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뭐 또 뭐 법 절차 기다린다고 패스트트랙 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하세월인데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면 네.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 그죠?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은 네. 김웅 의원이 예.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백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상병 관련된 사건과 그리고 또 박정훈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느낀 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저렇게 이제 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 표명은 안 해서 그렇지 있으실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소속 의원들께서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얼추 1시간 가까이 흘렀는데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그 참배해달라는 그런 해병대 예비역들의 그런 간절한 간곡한 요청을 차갑게 외면했던 그 사건. 또 하나는 해병대 수뇌부, 지휘부가 전원 특정 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들 또 이런 것들이 최해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어떤 또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가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 정 위원장님 뭐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한마디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하시죠. 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요. 네. 신생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인프라 갖춰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게 이 싸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후에는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또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에 좀 이렇게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병대 예비역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밴드하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를 검색하시면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항상 오마이뉴스에서 우리 최상병 사건하고 박정훈 단장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다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최해병 사건 이렇게 국가의 명을 수행하다가 순직을 한 이런 분에 대한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또 민주당하고 뭐 자꾸 연계시킨다거나 이런 그 편향된 사고, 잘못된 사고에 벗어나서 지금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주도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많이 계시죠. 네. 왜냐하면 기존 전후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보면은 거기 막내는 이제 40대이시거든요. 주로 40대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20대부터 90대까지 있고 주축은 이제 20, 30대. 주축이 이제 30대에서 30대. 40대가 가장 주축입니다. 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지금 어떤 가치관이랄까 네. 건강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뭐 사실 뭐 우리 정 위원장님도 무슨 진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도 네. 이미 언론에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오늘은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를 자꾸 자꾸 무슨 강한 그 좌파 단체다 막 이렇게 주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뭐. 그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 한테 참배 요청했을 때 저한테 이재명이 시켜서 왔느냐, 또 빨갱이 치워라 이런 대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정치, 종교 뭐 이런 거에 치우침 없는 해병대 하나로 뭉친 단체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도 뭐 이제 검찰에 출석할 때 지난번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병대 정신, 뭐 정직, 뭐 용, 뭐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신. 뭐 어쨌든 이 최해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애써 주시는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좀 우리 꾸준히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좀 후원도 해주시고. 예. 뭐 저희 방송 좀 뭐 댓글 같은데 그런 좀 관련된 정보 같은 거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이게 뭐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보수 정치, 보수 진보가 뭔 여기에 뭐 끼어들 적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오로지 정의와 진실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싸우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